2025년부터 전국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세에 들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방 인구는 2019년부터 이미 매년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도 2033년 인구 정점을 찍고 하락세가 시작될 전망이며, 2052년부터는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감소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결과 등에 따르면 전국 인구가 올해 5,175만 명을 정점으로 202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고 2052년 4,627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2037년부터는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예정이며 2041년부터는 매년 20만 명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 비중도 2022년 71.1%에서 2052년 51.4%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방 인구는 2018년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 인구 감소는 2052년까지 지속되면서 2156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지방 주택시장은 현재도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주택 수요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분양까지 급증하면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지역은 마이너스 P가 쏟아지고 저렴한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등에서 최근 지방 5대 광역시 매매 가격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왔고 부산과 대전, 울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 광역시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시장에서 예상한 적정 수요를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실 분석 자료 등에서 부산 지역 신축 아파트 적정 수요는 연간 16,413세대지만 실제 입주 물량은 2022년 25,186가구와 2023년 26,984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외에도 공급 과잉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신축 아파트 35,673세대가 입주했고 올해 예정 물량도 22,287세대로 적정 물량 11,839세대를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또 대전과 광주 등에서도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급 폭탄이 계속되면서 집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대구 지역 미분양이 9,667세대로 가장 많고 부산 4,566가구와 울산 3,159세대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방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세를 찾기 어려운 분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충격적인 저출산 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율 상승을 위한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연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소득 제한 기준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또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해서 공급 물량을 연 7만 가구에서 12만 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공급하는 신규 택지 물량 2만 가구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1만 4천 세대를 신혼과 출산 세대,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로 출산과 입양한 무주택과 1주택 가구에 대해서 연 1에서 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특례 대출 대상은 전용 85 이하 타입의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출시하면서 소득 기준을 1억 3천으로 정했으며 올해 하반기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향하는 내용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2억 5천으로 올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득 2억 5천만 원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정부의 대출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민영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민영분양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분양에서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에서 20%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공급 물량 중에서 다시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배정하는 이번 대책으로 40대와 50대 이상 세대의 일반 공급 당첨 확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시세 7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나눔형에서도
전체 물량의 45% 정도가 신생아가 있는 세대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일반 공급 중 5%를 신생아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기존 세입자가 떠나고 재공급할 때는 신생아 세대 우선 공급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도 신생아 특공 5%와 일반 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30%를 신설합니다.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매입임대 10만 세대 중 4만 가구는 신혼과 출산 세대에 공급합니다. 사실상 모든 주택 유형에서 신생아 출산 세대의 당첨 확률을 엄청나게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출산 세대 우선 공급 확대 내용 등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특공 기회도 출산 세대에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특공에 이미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새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특공 청약 당첨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첨자들은 새로운 주택 입주 전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때 혼인신고일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조건을 공고일에만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재계약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하는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기존에는 불가능하던 임대주택 유형 전환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 정책 등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생아 세대의 물량 공급을 늘리는 대책으로 서울 송파와 서초 등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모집 공고 현장부터 적용한다며 법령 개정 등 고려하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 회복 분위기가 나타나는 서울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늘고 특례 대출 상품 지원 효과 등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원 등기정 보광장 자료 등에서 지난 5월 서울의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자가 4,0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 3,066명과 비교하면 31% 증가한 수준이며 월 4,000명을 넘긴 건 작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등 저금리 대출 상품 지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이 5조 원 넘게 신청됐고 주택 구입 자금이 약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등 주거복지를 늘리면서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등이 지속되는 데다 주택도시기금 사용이 필요한 사용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이 지난해 95조 4,37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2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등을 위한 항목으로 주로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청약저축이지만 모이는 금액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약저축 조성액은 3년간 6조 원 이상 감소했고 2021년과 비교하면 8조 1,777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기금이 줄면서 정부는 최근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만으로는 기금 마련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저출산 대응과 부동산 PF 구제에 대한 주요 카드로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에서 2억 5천까지 상향하면서 관련 자금 마련과 운용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